에고와 거짓 자율성. 너는 최근에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에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다. 이것은 아주 일리가 있는 질문이며 사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말하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기에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같은 잘못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지 않다면 역사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알매는 추상적 사고가 적용되는데 알은 완전히 비개인적이며 구체적인 사례들은 알매 이해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각은 언제나 특수하며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에고를 하나씩 만들지만 이 에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또한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이에 대한 에고를 각각 하나씩 만드는데 이것들 역시 똑같이 변화무쌍하다. 에고들의 상호작용은 그야말로 쌍방을 모두 바꾸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에고들은 불변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불변자와 함께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변화가 육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만큼이나 쉽게 마음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도 일어난다는 점이다. 다른 에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상호작용만큼이나 상대적인 지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에고는 비록 실제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 너 자신의 현 상태는 마음이 어떻게 에고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너는 실로 때로는 알을 갖고 있지만 그대가 알을 던져버릴 때는 마치 전혀 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만 같다. 이런 고의성은 너무도 분명해서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려면 그저 그것을 지각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놀라울 까닭이 무엇인가? 심리학은 행동의 연속성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놀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는 적당하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나는 마음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너의 현 상태를 사례로 사용한다. 단, 그대가 마음이 반드시 그렇게 작용할 필요는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아득한 과거에 일어났다고 해서 왜 그리 놀라는가? 너는 동물이 자기 새끼에게 갖는 사랑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느끼는 필요성에 대해 잊고 있다. 동물이 그러는 이유는
동물이 새끼를 자신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정말로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을 버리지는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에고를 대할 때 마치 하느님이 당신의 영혼들을 대하시듯이 사랑과 보호 그리고 커다란 자비를 가지고 대한다. 사람이 자신이 만든 자아에게 보이는 반응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사실 그 반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언젠가 사람이 참되게 창조한 것들에게 보일 반응을 본딴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에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진정 무엇이라고 믿는가이다. 믿음은 에고의 기능이다. 너의 기원이 믿음의 문제로 남아있는 한 너는 실로 너 자신의 기원에 대해 에고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내가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 너희는 또한 내 존재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하는 까닭이다. 나는 에고를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믿음은 정녕 나에게 적합하다.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게 될 때 너는 그야말로 하느님을 알 것이다. 다른 방법이 정녕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에고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아이디어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믿음에는 에고가 자기가 아니라는 인식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사고체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아기가 칼이나 가위를 들고 있을 때 다칠까봐 빼앗으면 아기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다. 가속 과정이 너를 이런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정녕 아기들이다. 너희는 지금 진정한 자기 보호가 뭔지 모르며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것이 오히려 꼭 필요한 것이라고 결정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 진정한 자기 보호가 뭔지 알든 모르든 너희는 이미 무해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합심하여 아주 훌륭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세웠다. 무해와 도움의 두 속성은 반드시 함께하는 속성들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공동의 노력에 대한 너희의 견해조차 어쩔 수 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견해라는 것은 모두 에고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만 인내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느님만큼 확실함을 기억하라. 오직 참되고 지속적인 풍요를 느끼는 자들만이 참으로 자비로울 수 있다. 그대가 여기에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명백하다. 에고에게는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은 그것 없이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주는 것을 희생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그대가 무엇인가를 준다면 그것은 오직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따라서
그대가 주는 것이 없더라도 견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얻기 위해 주기는 피할 수 없는 에고의 법칙이다. 에고는 항상 다른 에고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을 평가하며 따라서 얻기 위해 주기라는 법칙을 낳은 희소성 원리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바로 이것이 프로이트의 현실 원리의 의미이다. 프로이트는 에고가 아주 약하고 공공한 상태에 있으며 오직 궁핍한 존재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에고의 현실 원리는 전혀 실제적이지 않다. 에고는 그 자신의 실제성을 확립할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에고들의 실제성을 지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어떤 에고가 다른 에고들을 실제라고 지각하는 것은 모두 단지 그 자신도 실제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에고의 용어로 자아 존중감은 에고가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의 실제성을 받아들였으며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덜 약탈적임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자아 존중감은 언제나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에고가 실제라는 망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것은 에고를 수축시키거나 팽창시키며 결과적으로 에고는 뒤로 물러나거나 공격한다. 에고는 그야말로 비교에 의해 살아간다. 이것은 에고에게는 동등성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자비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에고는 줄 때 결코 자신이 풍요로워서 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에고 자체가 풍요에 대한 일종의 대체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사고 체계에 얻기라는 메커니즘이 생겨난 이유이다. 모든 욕구는 얻는 메커니즘으로서 스스로를 확인해야 하는 에고의 필요를 나타낸다. 이것은 소위 에고의 상위 욕구들만큼이나 몸의 욕구들에도 적용된다. 몸의 욕구들은 그 기원이 육체에 있지 않다. 에고는 몸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며 또한 몸을 통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몹시 노력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는 에고의 결정인데 사실 에고는 실제로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해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왜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설명해준다. 에고는 자신이 완전히 자력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에고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에고는 그저 동질감을 느끼고자 다른 에고에게 의지해 결합하려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시도를 하거나 혹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 다른 에고를 공격하지만 이건 역시 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에고는 스스로 이 전제 자체의 타당성을 고려해 볼 만큼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 전제야말로 에고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단지
완전히 자력으로 존재한다는 마음의 믿음이다. 에고는 영혼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전혀 소용없는 일이다.